네,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토요일 오전이고요. 오전에 어디 개인적인 일 좀 하고 다시 사무실 들어가는 길입니다. 주말에 이것저것 좀 정리할 게 많이 있네요. 제가 그렇게 야구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또 특별히 이제 요즘은 응원하는 팀도 없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예전부터 야구를 볼 때 참 신기했던 것이 이런 게 있어요. 게임을 팽팽하게 진행되다가 한 6회, 7회 정도에 아주 사소한 에러 하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에러가 유격수가 공을 잡아서 충분히 1루로 던지면 아웃시킬 수 있는 공이었는데, 이상하게 글러브에서 공을 못 뺀다든가 뻔한 송구를 엉뚱한 곳으로 던져가지고 주자가 그 아웃시킬 주자를 1루에 살려보내는 이런 미세한 에러가 하나 딱 발생하죠. 그러면 제가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그런 에러가 발생하면 꼭 그게 실점으로 이어져요. 희한하죠. 아니 게임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는데, 실수는 했지만 그냥 얼렁뚱땅 묻혀서 지나갈 수도 있는데, 물론 묻혀서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 보면 그 에러가, 실수가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전 참 많이 봤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라고 생각해 봤더니, 물론 이제 그 해설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멀쩡하게 잡을 수 있었던 주자를 못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러면 투수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일단은 저걸 못 잡고 말이야. 일단 투수가 짜증이 나. 그 다음에 실수를 한 해당 선수는 좀 위축이 되는 거예요. 위축도 되고 마음도 급해지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플레이를 가다가 그런 작은 마가 하나 딱 끼면 그 작은 마로 인해서 그 다음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 실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 선수들 개개인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퍼뜨리기 때문에 결국 그게 또 다른 에러로 이어지고 그런다는 건데, 그래서 그 팽팽한 게임일수록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하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 굴러가다가 실수를 하게 돼요. 잘 굴러가다가 관계에서 실수를 하게 된다든가, 뭔가 내가 판단을 잘못한다든가, 그러면은 그 실수로 인해서 무엇이여 이것이 이랬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꾸 이제 이걸 회복하려고 좀 더 무리한 수를 쓰게 되고, 이 뭔가 사람들에게 나는 괜찮아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리한 진행을 하다가 더 큰 화를 입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 에러, 실수를 줄여야 한다.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평상적인 어떤 그 진행에서 실수를 하지 말자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요즘 제가 생각을 많이 하는 건데, 공짜가 없다는 거죠. 공짜가 없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이 이렇게 쌓이면 결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 나이쯤 되면은 이제 5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병원을 정해두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하고, 그러면 이게 양의 쪽으로 가면은 모든 게 수치잖아요. 무슨 수치. 그래서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인간의 몸이라는 건 기계와 다를 바가 없구나. 그런데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달 조금 생활을 방탕하게 했다. 방탕하게 한다는 것이 먹는 것 좀 많이 먹고, 좀 먹는 것 좀 많이 먹고 술 몇 잔 하고 이렇게 해도 건강하면 좋잖아요. 근데 뭔가 그런 걸 하게 되면 수치로 금방 안 좋게 나타나요. 그럼 또 정신 번쩍 차리고 또 신경 쓰면은 수치는 다시 좋아지고. 소위 버퍼라는 게 이 에어백 같은 거죠. 좀 안 해도 좀 그 신경 안 써도 그냥 몸이 그대로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그게 어릴 때는 가능했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딱 기브 인 테이크예요. 내가 내 몸에 어떻게 줬는가에 따라서 그 몸이 나에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공짜가 없구나. 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 가지 일을 쭉 하면서
뭔가 요 일에 대한 제가 좀 신경을 좀 덜 썼어. 덜 쓰고 아니 뭐 알아서 하겠지, 밑에 직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또는 파트너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약간 좀 편하게 밀어둔 이런 일들이 꼭 지나고 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아니 그냥 좀 굴러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내가 좀 신경 안 써도 밑에서 알아서 해주고 또 뭐 이래저래 좀 운이 좀 따라서 해주면 정말 좋은데, 그거를 투자의 신화 ROI라 그러죠. Return of Investment. 그러니까 Return of Investment. 투자에 따른 수익률, 투자 수익률 ROI. 그래서 ROI가 높다, 낮다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이만큼 받아들이면, 수학을 들으면 ROI가 높은 거고,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것밖에 못 받아들이면 ROI가 낮은 거죠. 물론 우리는 다 ROI가 높기를 원하죠. 요만큼 노력하고 이만큼의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데, 보면 ROI는 점점점 결국은 일에 수렴하는 것 같아요. 일에 수렴. 내가 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케이스에서는 내가 노력을 조금 덜해도 뭐 운빨 때문에 뭐가 많이 왔어, 땡큐, 보너스. 그런데 또 다른 일에서는 노력을 이만큼 하고도 요것밖에 못 받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어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쌤쌤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인생 ROI는 일에 수렴하는구나. 내가 100을 얻으려면 100을 투자를 해야 되고, 내가 좋은 건강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하루하루 생활이 이렇게 그 건강에 맞게끔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먹는 것도 결국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야구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야구에 좀 되게 빠졌을 때 야구 서적 같은 것들을 좀 봤었어요. 그걸 보니까 좀 남다른 시각이 생긴 게 뭐 이런 거죠. 우리는 보통 뭐 주자 1루에 있고, 주자 1루에 있을 때 이제 타석에 선 타자가 이제 번트를 내서 2루로 보낸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강공을 하면 1루, 2루 다 더블아웃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번트로 보내자, 일단 2루 스코어링 포지션으로 보내자, 이런 전략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타자 입장에서 어떻게 2루로 보낼 거냐 그 생각만 하는데, 이제 미국 책을 보면 그런 번트의 수비를 할 때 어떻게 이 투수는, 포수는, 1루수는, 3루수는 어떻게 되는가 쫙 설명을 했는데, 그게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 변수가 많은 거예요. 지금 타석에 선 타자가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발이 빠르냐 느리냐, 그 다음에 우리 쪽에 1루수와 3루수의 수비 범위가 어떠냐, 투수가 평소에 번트 수비가 어떠냐, 그 다음에 1루 주자는 발이 빠르냐 보통이냐 느리냐. 그러니까 제가 한번 1루수가 되어보는 거예요. 자, 1루수가 되어서 이제 카메라가 1루수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타자가 번트를 내려고 하고, 내가 수비를 공을 칠 때 앞으로 튀어나갈 거냐 1루를 지킬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 생각에는 공격 위주로 야구를 보기 때문에 타자가 때리고, 뭐 수비라면 그냥 이제 투수가 어떻게 공을 스트라이크를 꽂느냐 이쪽에만 집중을 하는데, 야수 위주로 보니까 이 엄청 생각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수비 코치들이 계속 이 쉬프트, 뭐 위치 타자에 따라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그런 지시를 내리는데, 제가 그 책을 보고 내가 1루수라면, 내가 3루수라면 이 타자 하나하나, 상황 하나하나마다 생각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IQ에 그 대항하는 말로 BQ, 그 베이스볼 IQ라고, BQ, 저 선수는 BQ가 높아 BQ가 낮아 그런 건데, 그만큼 많은 것들을 염두에 두는 선수들이 BQ가 높은 거죠.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뭐 말이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여하튼 제 말은 그 상황을 긴장을 하고 차근차근 쌓아나가야 게임에도 이길 수 있는 거고, 인생에서도 ROI가 생기는 거지, 요만큼 투입하고 이만큼 얻으려는 그런 건 안 되더라. 결국 따박따박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것들을 느껴본 아침이었습니다.